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죠? 오늘 봤던 6월 모의고사 통합과학 화학 파트 문제를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화학 파트는 총 6문제가 출제되었고 4문제는 화학으로만, 2문제는 지구과학과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과 10번 문항은 선생님과 같이 배웠던 과학의 기초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화학 문제들 난이도를 살펴보면 여기 3문제는 한 별점 2점 정도, 그 다음에 이 2문제는 중간 정도, 24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기 있는 6문제 중에는 그나마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8번 문제는 원자의 전자배치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전자배치 계속 많이 그려봤으니까 기억이 잘 났겠죠? 그래서 맞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A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1개이다 라고 했는데 껍질이 여러분 딱 봐도 몇 개죠? 그렇죠. 2개죠. 2개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니은 양성자 수는 7이다. 자, 우리 양성자 수는 뭐와 같다고 했죠? 그렇죠. 전자수와 같고 원자번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그림에서 전자수를 세면 양성자수를 알 수가 있어요. 전자수를 세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부터 3개, 4개, 5개, 6개, 7개. 그러니까 전자수가 7개니까 양성자수도 7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 보겠습니다. A는 금속 원소이다. 자, 여러분 원자번호 7번은 질소죠, 질소. 질소는 금속 원소인가요? 아니죠. 비금속 원소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별점으로 2점 정도 된다고 선생님은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지구과학과 연계돼서 나온 문제더라고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질량비라는 것은 질량을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는 원소를 심지어 예시를 줬어요. 수소와 산소 중 하나다 라고 예시를 줬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물질이 뭐죠? 그렇죠. 한 60에서 70%를 구성하는 물이죠, 물. 자, 이 물은 수소는 양성자 1개만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작고, 산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질량이 크죠. 그래서 기억은 산소, 니은은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원자과 전자의 수는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니은은 수소를 얘기하고 기억은 산소를 얘기합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뭐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이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죠. 그러니까 수소를 보면 수소는 1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제일 바깥쪽에 1개. 원자과 전자 1개죠. 1개. 그 다음에 산소는 8번입니다. 8번.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되면 8개가 되죠, 총.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6개입니다. 근데 수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1개고 얘는 6개인데 수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고를 때 기억을 제외한 보기 중에서 이제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 나와 있죠. 이 세 가지는 모두 몇 쪽이죠? 알칼리 금속은 몇 쪽이죠? 그렇죠. 1쪽 원소죠. 1쪽 원소. 자, 그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들어있는 3개의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2~3방울씩 떨어뜨리고 그림과 같이 쌀알 크기의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각각 떨어뜨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지시약이에요.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 수 있는 지시약인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자, 산성일 때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무색을 띱니다. 아무 색도 띄지 않아요. 중성에서도 무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의 변화, 무색에서 붉은색이 된다. 그러면 염기성이 된 거고, 붉은색에서 무색이 된다. 그럼 산성에서 중성, 그러니까 산성 또는 중성인 용액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색깔로 무슨 성질의 용액인지 알려준다 해서 지시약입니다. 자, 얘를 쌀알 크기로 떨어뜨렸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에 넣었을 때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크기로 쌀알 크기로 해서 비커에 떨어뜨려주는 실험입니다. 자, 기억부터 같이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같은 족 원소이다. 맞죠? 심지어 문제가 몇 족인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같은 족이다 라고 쉽게 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를 보면 수소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자, 얘는 이제 알칼리 금속에 물이 닿으면 교생 선생님과 같이 수업했던 부분이죠. 수소기체가 생깁니다. 수소기체. 자, 이거는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수소기체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수소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반응 후 3개의 비커 속 용액을 한번 무슨 색으로 변했는지 봅시다. 실험 결과를 보면 모두 붉은색으로 변했대요. 모두 수소기체가 발생하였고.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변했단 말은 무엇이죠? 그렇죠. 염기성을 띈다라는 말이죠. 정리하자면 알칼리 금속들은 물하고 반응하면 결과적으로 염기성을 띠는 수용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도 맞는 보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 보겠습니다. 요새 선생님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부분이었죠. 자, 문제에서 3주기 원소라고 알려줬어요. 3주기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물질 X에 대한 자료이다. N은 3 이하의 자연수이다. N을 찾아보자면 여기 양이온의 전하가 3보다 작다.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다 라는 얘기죠. 자, 보면 A와 B가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B-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 자, 아르곤은 그렇죠. 18쪽 기체죠. 비활성 기체죠.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이니까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이다? 네, 8개죠. 8개. 그러니까 B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8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원래 B는 몇 개예요? 그렇죠. 7개죠. 7개. 7개에서 1개를 얻었기 때문에 B-가 되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X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이온 결합 물질을 뜻하죠. 이온 결합 물질이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데, 자, X가 들어있는 이온 모형을 보면 양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문제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17족 원소인 할로젠 원소가 되겠죠. 네, 할로젠 원소가 되니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B가 어떤 원소인지도 알아보면 좋아요. 우리 아르곤 바로 왼쪽에 있는 아르곤보다 전자가 하나 적은 건 염소죠, 염소. 그러니까 B-는 Cl-라는 원소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X의 화학식은 A2B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를 보면 지금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어요. 그리고 A는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수비로만 보더라도 1대 2의 개수비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한다면. 그러면 A2B가 아니고 A 1개당 B 2개가 결합하면 AB2여야겠죠. 자, 여기서도 보면 그림에서 어떻게 이온 결합 물질이 생기냐. 세모 A 1개와 B 2개가 있는 이런 물질들이 원래는 이렇게 이온 결합이 되어 있었다. 근데 물에 녹아서 지금 이온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3번. 여러분 하면서 3주기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A가 뭔지도 어떤 원소인지도 찾아보면 조금 더 공부가 될 겁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여기 주기율표와 우리 공유결합할 때 배웠던 공유전자쌍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지구과학과,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세 가지 원소 XYZ에 대한 자료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X 또는 Y 또는 Z라는 거죠. 근데 문제 두 번째에서 X를 알려줬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 다시 그려보면 이 한 개만 확대해서 그리는 겁니다. 정사면체가 있는데 규산염 광물이라는 거는 가운데 규소가 있고 이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산소가 있는 화합물입니다. 자, 보면 이 꼭지점에 있는 원소를 X라고 했기 때문에 X는 뭐가 되죠? 산소죠, 산소. 그렇기 때문에 16족인 여기가 X이고 산소이다. 그 다음에 17족은 산풀이니까 플루오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Y와 Z만 찾으면 되는데 세 번째 조건에서 원자 번호는 Y가 Z보다 크다. 그러니까 Y가 더 뒷번호라는 얘기죠. 그러면 규소가 Y이고 플루오린이 Z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X는 산소이다. 맞죠? 여기 산소. 네, 산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Z2 분자 내에서 공유하는 전자쌍수는 2이다. 2개이다. 라고 했어요. 자, Z2라는 거는 우리 Z를 찾았죠. 플루오린이 2개 있는 분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플루오린은 17족 원소니까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몇 개죠? 그렇죠. 17족 원소니까 뒤에는 7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몇 개다? 8개다. 몇 개가 부족하죠? 맞아요. 1개가 부족하죠. 근데 우리 짝꿍이랑 손잡으면서 공유결합 했었잖아요. 공유를 할 때는 부족한 개수만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에 펜 하나씩 들고 짝꿍이랑 손을 잡았는데 지금 이 상황 플루오린은 전자가 몇 개 부족하죠? 1개 부족하죠. 그러니까 전자를 몇 개 공유하려고 하죠? 하나씩 공유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는 전자쌍수는 2개가 아니라 1개죠. 1개.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지우고 기억은 받고 1번과 4번 중에서 지구과학을 공부해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이 동시에 나온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수행평가 한다고 6가지 물질 줬었죠. 기억나나요? 그 6가지 물질 중에 3가지 물질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물질은 많지가 않습니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24번 그림은 메테인, 산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포도당을 분류 기준 기억과 니은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여기 있네요. 자, 가와 나는 기억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 기억 또는 니은이 들어가고 나에 기억 또는 니은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풀고자 하면 일단 가의 기억을 넣어 봅시다. 가의 기억을 넣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겠네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구별해야 되죠. 자, 4가지 주어진 물질 중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 메테인은 무슨 결합 물질이죠? 둘 중에? 그렇죠. 공유결합 물질이죠. 여러분 전자배치도 그려봤죠. 그 다음 산화마그네슘은 이온결합 물질이죠. 왜냐하면 마그네슘, 금속이온과 산화이온, 비금속이온이 결합한 거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맞아요. 염화나트륨도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 다음 포도당,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포도당도 공유결합 물질이죠. 왜냐하면 모두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에 속합니다. 자, 그럼 보면 NaCl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NaCl은 지금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러면 가에 기억이 들어온다고 할 때, 가에 기억을 넣었을 때 여기 보면 MgO, NaCl 이온결합 물질이 기억이 이온결합 화합물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온결합 화합물인가 했을 때 NaCl은 이온결합 화합물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여기에 기억이 아니다. 가에 기억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니까 니은이 들어가겠죠. 니은이. 자, 그래서 니은이 가에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기억의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X, Y, Z가 뭔지 한번 다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가의 화학식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너무 쉽죠. 산소가 포함된 걸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또는 포도당이 얘가 되겠죠. 얘. 그러면 산소가 없는 거, 메테인과 NaCl은 오른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의 질문이죠. 이온결합 화합물인가? 라고 물었을 때 산화마그네슘은 이온결합 화합물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포도당은 이온결합 화합물이 아니고 공유결합 화합물이죠. 여기에서도 CH4, NaCl 중에 이온결합 화합물은 여기는 적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은 CH4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같이 봅시다. 가는 기억이다. 자, 가는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X는 산화마그네슘이다. 맞죠?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Y가 Z보다 많다. 자, Y를 보겠습니다. Y는 자, 일단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원소의 종류입니다. 종류. 개수가 아니고 종류예요. 자, Y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Y는 세 종류. 그 다음 Z를 보면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종류입니다. 2죠, 2.
그래서 y가 z보다 많다 하면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때는 이 NaCl을 가지고 빠르게 기억과 니은을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정석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험 봤던 고1 용모 통합과학 화학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